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한국으로 인해 문화 강국 프랑스가 발칵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예술, 문학, 유적, 패션, 요리와 미식 문화, 철학적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특히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은 그 중에서도 단연으뜸인데요. 현재 만국 공통어라고 일컬어지는 영어조차 무시하며 프랑스 내에서 관광객 등 외국인들이 영어를 사용하면 자국에 대한 경시로 받아들일 정도랍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프랑스에서 아시아 작은 국가의 언어인 한글 때문에 교육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레어 모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랑스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통해 난독증을 극복한 저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제게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난독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교와 같은 간단한 단어조차 알파벳들이 서로 뒤엉켜 보였고 제 머릿속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칠판에 적은 글자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죠. 친구들은 모두 웃으며 책을 읽을 때 저는 한 글자 한 글자와 싸우고 있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독일로 건너와 파독 간호사로 일하시다 저희 할아버지이신 프랑스인을 만나 결혼하시게 되었죠. 할머니는 제가 책을 읽고 쓰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클레어, 이건 한글이라는 문자란다. 다른 문자들과는 달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따스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한글은 마치 블록을 쌓는 것처럼 논리적이었고 각 글자의 모양이 소리와 연결되는 방식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보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을 다물었을 때의 모양이란다. 이 글자들은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단다. 할머니는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과학적 원리로 만든 문자라고 알려주셨어요.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과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의 철학적 의미까지 설명해 주셨죠. 그 순간 저는 글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글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한글을 배워나갔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와 함께 한글로 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항상 글자는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글을 통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글자를 읽고 쓰는 기쁨을 알게 해준 첫 번째 문자였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곤 해요. 특히 제 눈에 띈 학생은 조세핀이라는 아이였죠. 조세핀은 수업 시간에 늘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을 때면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왜 다른 친구들처럼 쉽게 읽을 수 없는 걸까요? 글자들이 모두 뒤섞여 보여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아픔이 고스란히 조세핀에게서 보였거든요. 알아, 정말 힘들지? 나도 어릴 때 같은 경험을 했단다. 조세핀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난독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한글을 조세핀에게도 가르쳐보기로 말이죠. 한글이 조세핀에게도 도움이 될지, 프랑스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런 시도가 가능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조세핀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며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제가 극복했듯이 조세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조세핀을 따로 불러 제안했습니다. 조세핀, 너에게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한글이라는 문자를 배워볼래? 나를 도와준 글자란다. 조세핀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손에 든 한글 책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수업을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교육청에서 감독관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제 수업 방식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졌죠. 왜 프랑스 아이들에게 아시아 변방 국가의 언어를 가르치려는 겁니까? 우리는 세계 문화의 중심인 프랑스의 언어와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어요. 동양의 기호 같은 것들이 우리 프랑스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우리 문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계적인 문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뿌리 깊은 문화적 우월감 앞에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반박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예요. 음소 단위로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논리적 구조가 난독증 어린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국의 교육 방식을 고수해왔고 그것이 최선입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의 문자로 우리 교육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깊은 고민에 빠진 나는 할머니가 주셨던 한글 책을 다시 꺼내 펼쳐봤어요. 책장을 넘기며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제 신념을 따르기로 말이죠. 조세핀의 눈빛에서 보았던 희망의 불씨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자신감과 미래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조세핀을 돕겠다는 결심을 한 저는 한글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에서 난독증과 한글 교육법 등의 키워드로 밤새 검색했고, 마침내 한 연구 논문을 발견했어요. 그 논문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난독증 환자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죠. 논문의 저자는 리안 김디부아,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한글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냈어요. 며칠 동안 답장을 기다리며 초조해했지만 다행히 리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리안이 마침 파리에서 한글 교육 세미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리안은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주말에 파리로 향했습니다. 4시간의 기차 여행이었지만 조세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리안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 중 하나죠. 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소리나는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리안은 밝은 비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 리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클레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시도예요. 실제로 한글은 구조적으로 매우 논리적이라 난독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리안의 말에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어요. 리안은 제게 5초 교육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문자예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백성들을 위해 과학적 원리로 만든 문자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런 체계성 때문에 5초 만에 각 글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답니다. 리안은 종이에 기억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이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하고 재미있어 해요. 제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리안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네모 모양으로 글자를 모아 쓰는 방식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죠. 특히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규칙성과 체계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알파벳처럼 글자들이 춤추듯 보이지 않거든요. 리안은 제게 교육자료와 함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파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리안에게 받은 교육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핀을 도울 방법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닥칠 어려움도 예상되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리안의 지식과 경험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리안에게 배운 5초 교육법을 바탕으로
저는 조세핀과의 특별 수업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어요. 처음에는 조세핀도 생소한 문자에 당황했지만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흥미를 보였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이 글자는 정말 재미있어요. 다른 글자들과 달리 춤추지 않아요. 조세핀의 이 말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도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글은 마치 안정된 블록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프랑스어 알파벳처럼 뒤엉켜 보이지 않았어요. 조세핀은 특히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선생님, 기역과 키읔이 같은 모양인데 소리만 다른 것이 신기해요. 발음할 때 공기가 많이 나오면 획이 하나 더 생기는 거군요. 저는 놀랐어요. 조세핀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이렇게 빨리 이해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는 함께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시작해 자음과 모음을 배웠고, 이내 간단한 단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조세핀의 얼굴에 자신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손을 들어 질문하는 모습이 보였고, 쉬는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조세핀의 변화는 마치 봄이 오면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직접 한글로 일기를 써볼래요. 조세핀이 자랑스럽게 내민 종이에는 서툴지만 정성껏 쓴 한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학교가 좋아요. 비록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조세핀의 성장과 자신감은 어떤 복잡한 글보다 값진 것이었죠. 놀랍게도 조세핀의 변화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조세핀의 친구인 루카와 에밀리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특별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조세핀은 프랑스어 책도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글이 조세핀의 뇌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처럼 프랑스어 글자들도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저는 이제 글자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특별 수업에 참여한 조세핀과 몇몇 아이들의 발전이 눈에 띄자 다른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소문은 지역 교육청까지 전해졌고 특별 감사가 통보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장실로 긴급 소환되었어요. 들어가 보니 교장 선생님 옆에는 교육부에서 파견된 3명의 고위 감독관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클레어 슈미트 선생님, 교육부 수석 감독관이 서류철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규 수업 시간에 프랑스 교육과정에 없는 외국 문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은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보조교육 방법으로. 선생님, 감독관이 제 말을 자르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검증되지 않은 이국적 문자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감독관이 서류를 넘기며 추가했어요. 더구나 이 한글이라는 것은 교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교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법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죠. 3번째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교육의 품질과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수업을 중단하고 교육과정 위반에 대한 서면 경고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감독관님들, 제가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제 학생 중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프랑스어 알파벳은 그들에게 너무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한글은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수석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있습니다. 리안 박사의 연구 결과와 제 학생들의 발전 기록이 있어요. 특히 조세핀의 경우. 조세핀? 아, 마농 씨의 딸 말이군요. 감독관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마농 씨는 교육부 장관실에 직접 항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딸에게 이상한 아시아 문자를 강요한다고요.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조세핀의 어머니가 제 수업에 불만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조세핀은 분명히 좋아하고 발전하고 있었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의 교육 방식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면 학교의 평판은 물론 프랑스 교육 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수석 감독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조세핀의 밝은 미소가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정말 제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의 변화는 분명 현실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교실에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교육부의 경고장이, 다른 쪽에는 조세핀이 한글로 쓴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제게 한글을 처음 가르쳐 주시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글자에 대한 즐거움.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세핀의 어머니를 만나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조세핀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세핀이 처음으로 스스로 쓴 프랑스어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 문장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싸움 포기할 수 없다고.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가장 먼저 조세핀의 어머니 마농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육부에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직접 대화해야 했어요. 조세핀에게 왜 한글이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방과 후 마농 씨가 조세핀을 데리러 왔을 때 저는 다가갔습니다. 마농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마농 씨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제 난독증 경험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난독증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글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고 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죠. 조세핀이 지금 느끼는 그 좌절감을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마농 씨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선생님도? 네, 그리고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서 규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조세핀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글책을 펼쳐 원리를 설명하자 마농 씨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관해온 조세핀의 발전 기록을 보여드렸죠. 이건 조세핀이 처음 쓴 일기예요.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쓴 글이고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마농 씨는 조세핀의 글을 읽어내려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조세핀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니. 마농 씨, 제가 한글을 가르친 건 프랑스 문화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조세핀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았을 뿐이에요. 조세핀은 지금 더 자신감을 갖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있어요. 마농 씨는 한동안 말없이 조세핀의 글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교육부에 보낸 편지는 다른 학부모의 종용 때문이었어요.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몇몇 학부모들이 반발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조세핀이 발전하고 있다면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마농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육부에 다시 편지를 보내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학부모 회의에서 제가 직접 조세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농 씨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마농 씨와의 대화 후 저는 희망을 갖고 교장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 손에는 조세핀을 비롯한 여러 아이들의 발전 기록이 담긴 파일과 함께 마농 씨가 써준 지지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 다음 주 학부모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놀란 눈빛으로 마농 씨의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부모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안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특히 여러 나라에서 한글이 난독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 사례들을 정리했죠. 드디어 학부모 회의 당일 강당은 학부모와 교사들로 가득 찼어요. 교육청 감독관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레어 슈미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제가 어떻게 난독증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할머니와의 추억, 한글과의 만남, 그리고 조세핀의 변화까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 문자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지요. 발표를 마친 후 무대 위로 올라온 마농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세핀의 어머니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교육 방식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에 항해 편지까지 보냈죠.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농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했습니다. 제 딸 조세핀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책을 읽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밤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죠. 이런 변화를 만들어준 클레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육청 감독관들의 표정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배우는 방법은 다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프랑스의 가치는 문화적 우월감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 아닐까요? 저는 한글을 통해 조세핀과 같은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요? 제 마지막 말에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교육은 규정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학부모 회의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육청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 연구 결과와 학부모들의 지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토록 반대하던 수석 감독관도 조세핀의 변화를 직접 확인한 후 태도를 바꾸었죠. 클레어 선생님, 당신의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너무 문화적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봅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정말 인상적이군요. 그들은 저의 한글 5초 교육법을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더 이상 몰래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저는 공식적으로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보조 교육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당신의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도 소개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교육 방법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감독관의 이 제안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반대에 부딪혔던 그분들이 이제는 저의 방법을 인정해 주시다니요. 저는 조세핀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더욱 활기찬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조세핀이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배운 한글을 자랑스럽게 가르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티유에게 기억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알려줬어요. 마티유도 이제 이해했대요. 조세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때 글자 앞에서 겁에 질렸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친구를 도울 만큼 성장했으니까요. 우리의 특별 프로그램은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도 방문해 저의 교육 방법을 배워갑니다. 저는 리안과 함께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 자료들은 프랑스 전역의 학교에 배포되었죠. 어느 날 조세핀은 친구들과 함께 쓴 한글 편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로 쓰인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클레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글자가 무섭지 않아요. 제가 할머니에게서 받았던 그 특별한 선물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받은 선물이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어요. 할머니가 제게 알려주신 한글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모든 변화들에 대해 감사하죠. 지금 제 교실에는 한글과 프랑스어가 공존합니다. 아이들은 두 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 조세핀은 학교 발표회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책을 읽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는 조세핀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발표를 마친 조세핀이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을 때
그 미소 속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모든 아이들에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문화적 우월감이나 배타성은 진정한 교육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가 저에게 그랬듯이 조세핀과 다른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저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글자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제가 받은 선물을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프랑스 교육계도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클레어 모로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